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돌싱인데요. 대체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의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미리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오늘 저는 정말 파렴치했던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만 모두 제가 겪은 실화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거두절미하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다 들어주시고 시간 되신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 아빠가 예전에 크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집도 몇 채 가지고 계셨고요. 하지만 어디에 가지고 계신지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까지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재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돈 자랑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며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지 저 또한 제 친구들에게 아빠 사업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요. 아마 지금 옆에 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들도 제가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랐다는 것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백반집을 조그맣게 대학교 앞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앞이라서 학생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게 노력했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알아줬는지 손님은 항상 바글바글 했어요. 단골분들도 많이 생겨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매출은 점점 더 좋아졌고 지금은 제가 부모님께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릴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또한 확장 공사도 해서 더 큰 매장을 직원들과 읽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산 지 5년 정도 지나니 집에서는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분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공무원이었는데요. 누나가 한 명 있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다니는 모습이 제 이상형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아둔 돈도 잘 몰랐고 저희 집안 사정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싶네요. 그렇게 평범한 신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때 남편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퇴근하고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이 말도 없이 친구와 함께 와서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 오빠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셨죠, 주아 씨? 이 자식이 갑자기 주아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같이 하자고 해서 에이,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었어요. 살짝 술도 좀 마셨는데. 얼른 들어와 뭐해? 주아야, 내가 말할 게 있어. 앉아봐. 그렇게 저희 셋은 식탁에 모두 앉았고 남편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술의 힘을 빌려서 할 말은 내가 지금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야. 뭐라고? 그만둔다고? 아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 별다르게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 자식이랑 내가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음식점 말이야. 우리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너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술김에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다, 주아야.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어,
내가 얘 자주 만났잖아. 알지? 우리가 주말마다 만나서 술만 마신 게 아니고 사실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진짜 대박 날 것 같은 거야. 어때? 나 너처럼 가게 한번 해볼까? 아니, 나 가게 하는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옆에서 다 본 거 아니었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정말 많아. 매출한 아이 울고 웃고 우리 애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거야? 난 우리가 둘 중 하나라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대학교 방학쯤이면 매출이 확 줄어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오빠 월급으로 무마가 가능하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어때?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야. 주아야, 너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건 너가 날 무조건 믿어줘야 돼. 내가 정말 자신 있거든. 그래요, 주아씨.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한데 절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응원해주고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오케이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쉽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우선 제가 남편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얼른 들어가셔요. 많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씻으러 들어가는데 남편은 저를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졸랐어요. 한 번만 좀 하게 해줘. 대박 좀 나보고 싶다는데 그렇게 싫어? 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너무 급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조용히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 뜻을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바로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제 가게로 점심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 오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점심시간이라 너무 바빠서. 왜? 나 그냥 일 그만두고 왔어. 나 진짜 대박 날 수 있어, 주아야. 이건 진짜야. 뭐라고? 저는 갑작스러워서 소리를 빽 질렀고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어요. 아니, 동의도 없이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와버리면 어떡해, 오빠.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어제 내가 친구랑 같이 얘기했잖아. 확신 있다고. 오빠, 그럼 돈은 어떻게 하려고? 어? 너한테 부탁하려고 했지.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 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어, 오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했어야지. 나 지금 다 넣어두고 해서 따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 어떡해.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뭔데?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우리 장인어른한테라도 부탁하자. 그 돈은 좀 있으시겠지? 우리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씀은 하시지 않으셔도 보기에 돈이 좀 있어 보이셔. 여유가 있으시다고. 너한테 말씀하신 건 없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집 보내느라 돈 쓰셨는데 이제는 사회사업 뒷바라지라고 돈을 대라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래. 너무 무책임하잖아. 너도 너무하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이제 한 배를 탄 건데 같이 고민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나 장인어른한테 부탁 한번 해볼게. 왜 갑자기 그거를 내 책임으로 몰아? 내가 말하는 건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만두고 우리 아빠 돈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돈을 구한 다음에 그 사업 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남편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 없다고 하니 갑자기 저희 아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에 저희 아빠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돈이 있어 보인다고 부탁을 하자고 하니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투덜대면서 나갔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계속 저에게 툴툴댔고 질문을 하면 대답도 잘 하지 않더군요.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아빠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인가? 이서방이 전화 와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너도 알고 있는 얘기지? 워낙 간절해 보이기에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 너랑 얘기 된 건가 하고 내가 실수한 건가? 네, 대충 이야기는 했어요. 일도 그만둬버렸고 제가 지금 수중에 그 정도 돈은 없다고 했더니 아빠 얘기를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전화를 드렸나 보네요.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우선 믿어줄 줄도 알아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큰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한번 믿어주기로 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저쪽 밑에 있는 집 하나 팔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 하지 뭐. 아니, 집까지 파셨어요? 아니, 왜? 일단 알겠어요. 아빠 감사해요. 나중에 저희가 갚을게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원하던 돈을 얻게 되었어요. 아빠는 남편이 워낙 간절해 보였다고 믿어주신 거였고 집까지 팔아가며 도와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항상 철두철미한 분이셨어요. 남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토해내기로 한다는 계약서도 작성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신의 한 수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빠에게 전화를 받은 그날 남편은 얼마나 신나하던지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장인어른께 허락받았어. 그리고 돈도 부탁한 만큼 다 주시더라. 내가 너희 집에 진짜 잘할게 주아야. 나 믿지? 내가 너한테도 장인어른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최선 다할게. 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일도 그만뒀겠다. 돈도 받았겠다. 이제는 응원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영업에서는 제가 선배였으니까요. 그 뒤로는 남편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용돈도 가져다 드리고 주말이 되면 항상 맛있는 맛집을 모시고 간다거나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도 자주 갔고요. 또 제가 바쁠 때는 제 가게로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당장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정말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는 저희 아빠 생신날이었는데요.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걸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돈을 두둑히 챙겨서 저희 아빠께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제 부모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드디어 음식점을 열게 되었고 처음에는 손님이 참 많았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내놓은 신메뉴가 반응이 좋아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거든요. 한 달 정도면 사그라들겠지라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는지 2달째, 3달째 되니 더 많은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픈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저희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매출에는 서로 개입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도 남편이 어느 정도 벌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모습도 너무 기뻤고 남편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거의 주말에는 집에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고 하면서 영업시간을 더 늘렸거든요. 그렇게 서로 일만 열심히 하던 그때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버니 제가 고가워지기 시작하셨나 봐요. 남편이 대박나기 전에는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지금도 남편보다 조금 못 버는 정도인데 말이에요. 하루는 주말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음식을 하고 과일을 사다 놓고는 기다리니 머지않아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오셨어요? 이 주변에 어디 잠시 들리셨던 거예요? 아니, 뭐 일이 있어야 아들 집에 오니? 그냥 오고 싶으면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니?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받지 못할 정도로 바쁘던데. 오늘도 가게는 안 바빠? 저는 주말 알바를 따로 채용하고 쓰고 있어요. 제가 평일에 너무 바빠서 주말에라도 좀 체력을 아껴둬야겠더라고요. 몸이 점점 상하는 것 같아서. 아유, 속도 편하다. 우리 아들은 알바를 그렇게 써도 손이 모자로 된다.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럴 생각은 없니? 여기서 이렇게 과일이나 먹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 그렇게 벌어온 돈 다 너가 쓰고 있는 거잖니. 우리 아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중간중간에 가서 아르바이트생 없을 때마다 도와주고 있어요. 초반에도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 제가 관여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가게에서 지금 막 들어왔어요. 어머님하고 형님 오신다 해서 과일 사가지고 온 건데 마음이 자꾸 쓰이세요? 옳게. 그럼 쓰이지 안 쓰이겠어?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일을 도우라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들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게 당연하지. 안 그래? 도시락이라도 좀 사다 주던지. 이렇게 맨날 집에서 놀고 먹었구나? 그러니까 말이다. 처음에는 나 주아 예쁘게 보고 야무지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 부부가 서로 유도리 있게 도와주고 해야지. 빨리 일어나. 아, 뭐해? 네.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넘어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정말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바빠서 거의 집에도 못 들어오니까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오빠 가게 가서 도와주고 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과 시누이는 저에게 남편 가게로 가서 일을 도와주려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즈음 가게를 하느라 몸이 많이 상한 상태라 집에서 주말엔 쉬려고 구주부터 일을 뺐던 건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니요.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시댁에서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이런 말을 한 건지 남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일을 하러 오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저도 제 가게를 나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가게 때문에 지금 못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세요? 주아야, 생각을 좀 하자. 우리 돈으로 움직이자. 누구 가게가 매출이 더 잘 나오니? 우리 가게잖아. 그럼 너네 가게 손님 몇 명 없는 거 잠깐 닫고 이쪽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 주말엔 그냥 집에서 내 돈 가지고 놀고 먹는 거잖아. 이제는 우리도 아르바이트 비용 아끼자. 너 가게 안 나가는 주말엔 이쪽으로 와서 일해. 라고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대박이 나더니 저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건 비용을 아끼자고 제 가게를 문 닫으라니 기본적으로 저희 매출도 높은 편이었고 저희는 회전율이 좋아서 총 매출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대박이 나니 남편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고 부부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져가고 있었던 즈음 그 갈등이 정점을 찍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시댁으로 당장 오라는 호출 전화였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술을 잔뜩 먹고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이 있더군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오빠, 가게에 있는 거 아니었어? 술까지 마신 거야? 어우, 술 냄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매출 최고치 찍었다고 기분 좋다면서 직원들한테 맡기고 술 좀 먹었다더라. 너는 남편이 뭐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너는 연락도 한번 안 해봤어?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 자주 전화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져다 주고 대박이 났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내조를 좀 해주라고 했잖아. 힘들면 너 가게를 그만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저한테는 술 먹는다고 따로 말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오빠, 일어나, 빨리. 집에 가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머님 댁이야. 아이, 왜 이래? 왜 갑자기 집으로 가? 나 오늘 기분 엄청 좋거든? 매출 최고치 찍고 손님도 바글바글한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잔 했어. 근데 내가 왜 집으로 안 갔냐? 이 기쁨을 너하고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야.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가서 얘기해 얼른. 일어나. 여기다 주무셔야지. 그러더니 남편은 손을 뿌리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중 진담이라고나 할까요? 여태까지 너가 나 도와주고 한 거 고맙거든? 맞거든? 근데 나 대박 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착 계산적으로 돌아가더라. 너 말해봐. 내가 이거 가게 차린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못했어 봐. 내가 이렇게 대박이 났겠어? 계속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겠지. 난 그거부터가 상처라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말이야. 사위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돈 주시면서 어쩌고 저쩌고 생색을 하시고. 물론 한 번이지만 그것도 난 듣기가 싫었다고. 그땐 내가 말했잖아. 한 명이라도 안정적이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빠만 상처받은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아빠 얘기도 집 가서 나랑 해. 내가 여기 오기까지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 뭐 해주는 것도 신물이나. 너가 나한테 더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야 해. 알겠어? 이제 내가 더 돈을 잘 버니까 말이야. 여태까지 내가 너 눈치를 얼마나 봤는데. 이제 돈이 벌리니까 여유가 좀 생겨.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이 뭘 해달라고 하셨니? 그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자식 같은 애를 붙잡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그거는 아니지. 그러신 적 없어요. 저희 아빠 단 한 번도 자식한테 뭘 바라신 적 없는 분이에요. 돈을 주시면서 앞으로 잘해봐라라고 한마디 하신 것밖에 없으세요. 그 뒤로는 오빠 가게 하느라 바쁠 거라고 하시면서 전화도 잘 안 하시거든요.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건지. 뭐 그 돈 얼마나 된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던 게 있나? 돈을 제가 더 번다고 생색냈던 게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남편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성격상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며 돈을 대주실 분은 아니셨을 텐데. 그날 남편의 말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오히려 화가 더 나더라고요. 열심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부탁드릴 땐 언제고 또 부모님으로 생각한다고 할 땐 언제고 해준 게 뭐가 있냐니요. 이제 제가 희생을 하라니요. 뭔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저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다고까지 느껴지더군요.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기억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갔고 평소처럼 다시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이 사업을 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사업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저에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승승장구로 대박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사업은 더 확장이 되어서 제주도에 2호점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고 이제는 2호점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부부가 맞아? 오빠 일 잘 되고 나서 우리 서먹해진 거 알지? 대화도 없고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 여기 그냥 기숙사 같아. 일하고 와서 각자 자는 기숙사 같다고. 근데 이제 제주도를 가서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고? 그럼 내 가게도 정리하고 가? 난 내 가정도 너무 중요해. 왜 이래?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한테 간절했다고. 우선 일에 집중하자 서로. 그게 맞지? 내가 최대한 열심히 올라와 볼게.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딱 30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왜 그렇게 외롭던지. 주변에서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다니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집에서 가게 끝나고 와서 라면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이 온 건가 병원에도 가보니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주도에 잠시 내려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때가 남편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깜짝 제주도 여행을 택하게 됩니다. 가게는 매니저한테 맡겼고 잠시 일주일이라도 남편 옆에 관계 회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시간을 보내려 했던 거죠. 저 나름대로의 마지막 노력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주도 2호점으로 내려갔고 가는 내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연습을 했던 것 같네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때까지 뭘 했는지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가게 맞은편에 도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남편이 가게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려던 그 순간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어떤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벽 뒤로 숨어서 남편을 살펴보니 서로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건지 가게 유니폼을 함께 입고 있었고요. 틈날 때마다 껴안고 있더군요. 많이 어려 보였어요. 많아봤자 24살 정도 됐으려나요? 그렇게 저는 가게 밖에서 벌벌 떨면서 남편의 모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여자 사진도 모조리 다 찍었고요. 드디어 밤이 되어서야 남편은 가게 문을 닫더군요. 옆에는 그 어린 여자와 함께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차를 타고 뒤를 밟으니 한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알려준 주소이긴 했습니다만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연스럽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여자. 저는 차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내려왔는지 자책도 많이 했고요. 딱 봐도 어느 정도 만난 커플 같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힘없이 그날 아침에 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서 할 게 없더라고요. 비행기에서도 울고 집까지 눈물을 흘리며 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증거도 제 손 안에 다 있겠다. 이제 이혼하자고 말하는 일만 남아 있었죠. 그 다음 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내려간 지 3주 만에 집으로 올라오겠다고 했고 저는 모든 사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너무 오랜만이네. 중간에 올라오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잘 지냈나 봐, 오빠는? 얼굴이 좋네. 오히려 살도 찐 것 같아. 그래? 자리 잡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끝나고 회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옆에서 여자가 집밥 잘 챙겨준 건 아니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당황을 해? 그냥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야? 당신이랑 딱 붙어 다니던 그 어려 보이던 여자 말이야. 농담하지 마. 나 유부남인데 무슨 소리야? 농담 아니야. 나 제주도 내려갔었어. 2호점 앞까지 갔다가 너랑 어떤 여자가 껴안고 있는 거 보고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봤어.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더라. 그러려고 제주도까지 내려갔니? 편하게 바람 피려고? 너가 제주도에 내려왔었다고? 그래. 내가 제주도에 내려갔었다. 왜? 그게 문제가 돼? 나 사실 제주도에 내려간 거 우리 다시 잘해보려고 내려갔던 거였어. 근데 참 내가 무슨 꼴 보려고 내려간 건가 싶더라. 아니 오히려 다행이지. 안 내려갔으면 나는 영문도 모르고 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니까. 언제부터야? 솔직히 좀 말해봐. 그리고 누구야?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게 직원이었어. 나이도 어려. 많지도 않아. 처음에는 그냥 일 알려주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남녀 사이가 그렇더라. 어느 순간 그렇게 가까워졌어. 그리고 2호점은 우연히 제주도에 차리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한 거야. 같이 내려가자고. 내가 걔한테 흔들린 거는 미안하다. 근데 이미 내가 걔한테 마음이 가버린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너랑 굳이 살 이유가 있어? 위자료 넉넉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이혼하자 그냥. 여기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망정. 돈도 잘 버는데 그냥 헤어지자고? 나쁜 놈. 위자료도 넉넉히 준다는 거지?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잘 버나 보자. 그리고 나도 이번에 가게 하나 더 차려.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닐 텐데.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기억해. 그냥 그만하자고. 나 너 안 좋다고. 그냥 가게 차리면서부터 걔가 제일 좋았어. 잘 먹고 잘 살아. 허무하게도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폈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았고 남편의 증언을 토대로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정말 말했던 대로 넉넉히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고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저희 아빠께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쓰게 한 계약서가 있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 모든 돈을 뱉어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서류도 증거로 제출했고 남편은 저에게 모든 돈을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들어보니 시댁집을 담보대출받아서 돌려줬더라고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싶었죠. 또한 신혼집도 제가 해간 거였어서 그대로 남편은 나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아빠가 빌려준 돈도 다시 다 받았겠다.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으니 저는 완벽하게 이혼을 진행한 거였죠. 저는 이에 무너지지 않고 가게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보답이었던지 손님이 더 많아져서 머지않아 3호점 계약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니 오히려 운이 트이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예 남편의 소식을 듣고 살지 못했어요.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의 가게가 TV에 나왔어요.
여전히 사람이 많은 것 같았고 더 대박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이 마음을 먹은 건지 이쪽 저쪽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보이는 게 거슬렸지만 저는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친구는 놀랄 만한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주아야, 너 인터넷 봤어? 지금 너 전 남편 난리야. 뭐라고? 아니 왜? 빨리 쳐봐봐. 징역 살게 생겼다던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니? 어쩐지 이리저리 많이 나온다 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정말 입이 벌어지는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제 전남편이었고요. 글을 읽어보니 유명세를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사기를 쳐서 체포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TV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지 피해자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 입을 떡 벌리고 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신혼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밤에 올 사람도 딱히 없었고 배달을 시킨 것도 없어서 저는 어리동절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누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렇게 전 남편은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온 뒤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아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지? 인터넷이고 뭐고 도배가 됐잖아. 나 진짜 그렇게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그냥 친구가 한번 해보자고 꼬드기길래 나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속을까 싶었거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니까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야. 지금 가게도 손님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고 지금 가게마다 사람들이 던진 계란들 때문에 난리야. 나 진짜 어떻게 할까?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 어?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지금 이 밤에 와서 나한테 울고불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벌은 달게 받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주아야, 나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 다시 생각나는 건 너뿐이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어디에 잠시 정신이라도 잃은 건지, 나 이제 정신이 들었어.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 좋았잖아. 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너 소박하게 대학교 앞에서 가게 하고 나 종종 들러서 밥도 먹고 우리 좋지 않았어? 행복했잖아.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어머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너 애인은 어디 갔는데? 그 어린애는 어디 갔는데? 그 뒤로 나한테 잘 붙어 있는 것 같더니 머지않아서 이 일이 터지기 직전에 나 떠나더라고. 생각해봐. 나 장인어른 돈 갚으려고 우리 엄마 집 담보 대출도 받았었지. 너한테 위자료도 다 줬지.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 벌 받나 봐. 너한테 모주개군가 벌 받나 봐. 주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괴로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너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할 뻔했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조강지 쳐버리니까 이렇게까지 벌을 받는구나 싶지? 근데 어떡해?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너랑 나랑은 내가 제주도에 내려갈 때 그때가 우리한테 온 마지막 기회였어. 그걸 놓친 건 너고. 죗값은 달게 받는다니 다행이네. 그건 그렇고 전 남편이 바람펴서 헤어진 것도 창피한데 더 창피하게 만드네. 이젠 범죄자를 전 남편으로 둔 사람처럼 만들다니. 아, 됐다.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가 날 용서하고 우리가 다시 합친 이후에 장인어른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도와주시지 않을까? 장인어른 여유 많으시잖아. 주아야,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장인어른 집으로 갈까? 지금 가서 말씀드리고 무릎이라도 꿇을까? 나 지금은 어떤 계약서라도 다 쓸 수 있거든. 장인어른께서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제발 주아야. 제발. 미쳤나 봐. 우리 아빠를 왜 끌어들여 여기에?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할 테니까. 인터넷에 지금 너 이러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기 전에 조용히 해. 안 그래도 나 전국구로 욕먹고 있어. 바람 펴서 이혼한 것도 걔 상간녀가 다 퍼뜨렸거든. 진짜 못된 애야. 우린 애가 참나. 누가 누굴 욕해. 사실인데. 그 순간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고 전 문을 열었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 신우이가 울며불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니 슬그머니 전 남편 옆으로 들어와서는 앉았습니다. 주아야, 우리 아들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지?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실수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있었던 일도 원래부터 사기치려던 건 절대 아니었대. 아유, 이를 어째. 우리 천재선 몰수당하게 생겼다. 주아야, 한 번만 다시 도와주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아들 옆에서 힘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많이 심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 옳게. 내가 진짜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입을 막 놀려서는. 나 진짜 옳게 처음 보는 순간부터 똑 부러지다고 되게 좋아했어. 한 번만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 여태까지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었잖아. 그치? 맞지? 다들 왜 이러세요? 갑자기 다 들어와서는. 저보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들 돈 다 쓰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저희 아빠 보고는 별것도 아닌 거 해주면서 말만 많다면서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양심 없이 다시 와서 돌아와 달래요? 네? 나 다 듣고 왔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너네 집이 그렇게 부자라고 얘기가 많이 돌던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들이 돈을 잘 버는 거에만 취해 있었지 뭐니. 정말 미안하다. 혹시 사돈 어르신께 다시 한번 잘 좀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 진짜 벼랑 끝이다, 아가. 주아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애원하잖아. 너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재결합 그거 금방이래. 이혼보다 훨씬 금방 할 수 있다던데? 한 번만 도와줘. 그렇게 하는 거지? 당장 다 나가주세요. 당장 1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이렇게들 못하세요. 너도 꺼져. 꺼지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3명은 눈물을 닦고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도망가듯이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생을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진짜 미안했다면 제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텐데요. 이후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전 남편의 소식을 살펴보니 경찰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죄를 지을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지간히 남자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더군요. 이제는 돌싱이지만 당당하게 지난날의 상처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벌써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 가정 내에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